시장의 핵심 이슈 혹은 기업의 포커스를 맞추는 시간입니다. 마켓주민, 오늘은 정부의 풍력 발전 비중 확대 관련해서 풍력 산업하고요. 또 관심 기업, 대표주죠. 풍력주의 CS윈드 집중 분석하겠습니다. 바로운 파트너스 이재준 대표님, 정경민 변리사님 두 분 함께합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네, 이 대표님 먼저 최근에 지난주에 수소 얘기가 사실 좀 많았어요. 근데 풍력 얘기가 또 뭐 정부 모멘텀으로 나왔습니다. 의미가 무엇인지, 왜 풍력 얘기를 지금 하는 건지 서두를 좀 열어주십시오. 네, 일단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이제 신재생 에너지이죠. 네. 이제 뭐 지난주 이제 수소 관련된 얘기가 나왔고 이번 주에 또 이제 풍력. 뭐 10월 달에는 또 태양광 관련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순환하면서 이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이 키워드들이 계속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이 풍력에 대한 부분은 이 해외에서는 굉장히 큰 이슈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유럽과 미국 시장에서는 이제 계속해서 이제 풍력 시장에 대해서 예산을 많이 투입하고 기업들도 이제 투자를 많이 늘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국내 기업들이 수출에 대한 부분들로 좀 실적 수혜를 좀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에 이제 국내에서도 이제 풍력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확산화시키겠다, 확대시키겠다는 이 전략 발표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 정부에서는 태양광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좀 드라이빙을 걸었었는데 네. 오히려 지난 정부 때 태양광 정부에 대한 수급에 대한 부분, 수급을 좀 부정적으로 받았다라는 부분들 이런 이슈 때문에 이제 이번 정부에서는 좀 풍력을 좀 더 확대하기 위한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 원전도 포커스를 많이 가고 그렇죠. 원전과 예. 풍력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이 산자부에서 얘기가 나왔던 부분들은 기존의 2021년에 풍력 발전량 비율이 태양광과 비교했을 때 태양광이 87이었고 그리고 풍력이 13이었습니다. 근데 2030년까지는 6대 40으로 좀 비중을 풍력을 늘릴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태양광 산업에서 이 경쟁 입찰 방식을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난해 9월에 도입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풍력에도 이 경쟁 입찰 방식을 도입하면서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이 비용 단가 유도를 해가지고 비용 효율화를 시켜가지고 이 시장의 생태계를 풍력 생태계를 좀 만들어가겠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 풍력이 단점은 뭐냐면 태양광이 상대적으로 비했었을 때 초기에 설비 투자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간다라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 설비하는 데 있어서 기간도 좀 오래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기후 에너지 이슈 때문에 오히려 태양광을 더 확대해야 된다. 이 공급량에 대한 이 불안전한 안전망 때문에 오히려 태양광 이슈가 컸었는데 지금은 또 이제 에너지 이슈가 조금 이제 주춤하면서 오히려 또 풍력 관련 이야기가 좀 돌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국내 기업에서도 풍력 관련해서 좀 기업 투자들이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국내 기업에서는 오히려 좀 이 내수보다는 수출에 좀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을 좀 관심 갖고 좀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풍력을 왜 봐야 되는지 이유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해주셨고요. 오늘 주목하는 종목은 CS윈드입니다. 정경민 변리사님. 대표 기업이죠. 풍력 CS윈드 어떤 기업인지 조금 자세히 소개해 주시죠. 네, CS윈드는 2006년도에 설립된 기업이고요. 풍력 발전 설비 제조, 관련 기술 개발, 강 구조물 제작, 설치, 풍력 발전 관련 컨설팅, 지원 서비스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주 고객사로는 이제 베스타스, 지멘스 가메사, 제너럴 일렉트릭 등 세계적인 풍력 터빈 업체를 주요 고객사로 두고 있고 안정적으로 수주 물량 확보 중에 있습니다. 풍력 타워 분야에서 글로벌 점유율 16%로 현재 글로벌 1위 차지하고 있습니다. CS윈드는 타워 본체 이외에도 하부 구조물 사업으로 사업을 확장하려고 지금 시도하고 있는데요. 하부 구조물로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덴마크의 SOT, 업무 협약을 체결을 하였고 작년에는 7월에 포르투갈의 해상 풍력 하부 구조 생산물 업체인 ASM 인더스트리를 인수한 바 있습니다. 올해는 터빈 분야의 글로벌 선두 자리를 지키고 있던 미국의 베스타스와 합작법인을 설립해서 미국의 풍력 타워 공장 증설을 추진한다고도 하고 있고요. 미국, 유럽, 호주의 폭발적인 풍력 타워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과감한 설비 투자 그리고 인력 채용을 통해서 생산 능력을 향상시킨 바 있습니다. 소위 이제 국내에서만 잘하는 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세계 1등하는 산업이나 기업이 있느냐. 그게 이제 K로 대표되는 거잖아요. K차전지, K방산, K엔터 이런 건데 풍력도 보면 CS윈드는 말씀하신 게 글로벌 세계 시장 점유율 1위입니다. 그러면 어떤 강점과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지요? 네, 이제 풍력 발전기는 이제 바람으로 회전하는 날개인 블레이드,
뭐 블레이드가 회전할 때 그 회전력을 전기로 전환하는 제너레이터, 뭐 터빈이라고도 하고요. 네. 예, 발전기와 이제 블레이드를 지지하는 타워로 구성이 됩니다. CS 윈드는 이 중에서 타워를 생산하는 업체인데요. 타워가 이제 높이만 80에서 120m고 무게도 이제 수백 톤에 이르게 됩니다. 해상용은 뭐 더 크게 지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요. 풍력 타워이 단순히 설계되는 것은 아니고 공기 역학적인 조건, 뭐 고도, 지역별 바람의 특성에 따라 최적화된 높이 그리고 종류가 이제 결정이 됩니다. 이 풍력 발전 타워는 여러 개의 원통을 용접으로 해서 이어붙이기 때문에 상당히 정밀한 용접 기술이 필요로 하고 바람과 파도로 인한 부식을 막을 수 있는 도장 기술 또한 필요하겠습니다. 이 용접 기술과 도장 기술이 있어서 CS 윈드가 상당히 높은 기술력을 자랑하고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원가 경쟁력 또한 높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결국 이제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려고 하면 중심이 되려고 하면 우리나라는 수출을 해야 되잖아요. 국내 시장이 캐파가 한계가 있으니까요. 뭐 제가 2차 전지 말씀도 드렸지만 CS 윈드는 사실은 중후장대 산업이라 수출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수출이 꽤 비중이 높아요. 네. 대표님? 예. 앞서 이제 변리사님께서 네. 이 CS 윈드에 대한 사업 현황을 좀 설명을 네. 주셨죠. 그래서 이제 해외 지분 취득 관련된 부분도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이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이 전략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표를 보면은 2022년 반기 기준으로 했을 때 예. 지역별 수출 현황을 보시는 건데요. 유럽이 이제 현재 3,200억 정도, 3,220억 정도 규모가 있고, 그리고 미국에는 2,120억, 그리고 아시아는 한 1,000억 규모입니다. 그래서 토탈을 봤을 때 약 6,400억 원 규모의 수출을 좀 누적적으로 반기까지 기록을 했고요. 지난해 봤었을 때 매출이 한 1조 2천억 정도였었습니다. 근데 올해 지금 현재 6,400억 정도의 해외 매출이 발생하는 거 보면은 약 50% 수준의 현재 매출 수출 비중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CS 윈드가 그 현재 생산 설비가 말레이시아, 중국 그리고 영국, 베트남 쪽에 현재 보유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말레이시아,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조금 생산을 해가지고 수출하는 형태도 있고, 아예 현지 법인, 로컬 법인에서 조금 대응하는 부분들도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또 미국 시장을 좀 침투 확대하고 있는 좀 계획을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금 말씀 주셨던 이 포르투갈 관련해서 ASMI 지분을 100% 지분을 취득을 완료했고요. 그리고 5월에는 이 터키에서 이 공장 가동을 시작하면서 유럽 시장을 좀 본격화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럽 시장에 대한 매출 포션이 굉장히 좀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CSN 미국에서도 현재 현지 공장에 대한 부분들을 증설한 추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서보다는 해외에서에 대한 매출 비중을 계속 늘리고 있는 이 글로벌 사업 전략을 계속해서 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 공시 사항을 봤었는데 공시에서도 이 미국 법인의 윈드타워 수출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매출액 대비 약 5.7% 규모인 약 686억 원 정도의 공급 계약을 진행을 했고요. 반기 보고서 기준으로 봤었을 때 수주 총액은 현재 5.8억 달러, 수주 잔고는 7.8억 달러의 수준을 현재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얘기 나온 길에 실적 체크하겠습니다. 보면 매출이나 이익이 꾸준히 늘어나는 그런 추이인데요. 근데 다만 이제 올해 추정치를 보니까 매출은 늘어났는데 이익은 지난해보다 조금 주는 걸로 지금 나오는데요. 3분기 실적하고요. 또 이후 실적 전망 좀 해주세요. 네, 3분기 실적을 좀 살펴보면은 네. 매출액이 3,230억 그리고 영업이익이 202억 기록을 했는데요. 네.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매출액은 50% 이상 상승을 했고요. 네. 영업이익도 58% 기록을 상승했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렸던 이 수익성 부분에서 조금 좋지 않은 부분들이 발생했는데 이 매출액 부분이 아무래도 달러 베이스 결제다 보니까 환율에 대한 부분들을 위해서 이익은 받습니다. 네. 그런데 이 프로젝트 지연으로 인해서 일단은 이 물량이 이연된 부분으로 인해서 좀 실적이 컨센서스 대비에 하락한 부분들이 있고요. 1분기가 이익이 좀 별로 안 좋았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영업의 부분에서 보면은 이 터키 법인에서 외환 차손 관련돼서 이 환산 손실이 발생이 됐습니다. 네. 그런 분에서 영업의 쪽으로 이 손실이 발생하다 보니까 3분기 때도 지배주주 순이익에서 조금 좋지 않은 모습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54억이 됐고요. 2022년 현재 10월 말 기준으로 봤었을 때 신규 수주 금액이 현재 8.6억 달러인데 이 CS1도 내부적으로 봤었을 때 연간 수주 목표를 현재 13억 달러 정도로 좀 세웠습니다. 그래서 현재
현재까지 66%의 수주를 좀 이제 목표를 달성한 기록이 지금 달성을 했고요. 3분기까지 원래 터빈 제작사인 베스타스에 대한 수주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데 현재 시장에서는 4분기에는 베스타스 중심으로 미국의 해상풍력과 브라질 등 대규모 프로젝트가 확정되면서 수준을 충분히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고 4분기 때는 실적이 좀 더 나은 모습으로 좀 개선될 것으로 이제 보고 있어서 연간으로 봤었을 때에 대한 2022년 가이던스는 매출을 1조 4,600억, 영업이익은 현재 800억 정도 규모를 컨센서스로 보고 있습니다. 네. CS 윈드의 실적 전망을 했고요. 특허 현황도 좀 체크하고 올게요, 변리사님. 네, 특허가 이렇게 많은 기업은 아닙니다. 네. 2013년부터 특허 출원을 시작을 하였는데 매년 한 건, 두 건 정도 이제 특허 출원을 하고 있고요. 작년에도 한 건 특허 출원을 하였네요. 총 특허 출원 9건 중에 등록된 건 8건으로 등록률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아무래도 제품이 좀 다양해지기 어렵고 제조 기술력이 주된 기술이다. 이렇다 보니까 어떤 제품을 뭐 별도로 개발하거나 그렇지는 않은 모양으로 보이고요. 많은 특허 출원 수를 보이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기술 분야별로 보았을 때는 대부분이 용접 장치, 용접용 보조 장치 등으로 용접 관련 기술 쪽으로 아무래도 특허가 되어 있었고 풍력 타워 쪽으로는 특허가 현재 나와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풍력 발전용 타워 관련해서 뭐 전 세계적인 동향을 좀 살펴보자면은 최근에 이제 뭐 00년대, 2000년대부터 이제 특허 출원이 활발하게 시작이 되어서 2000년대 중반 2010년도, 2011년도 쪽에 상당히 많은 특허 출원이 되어 있었는데 그 외에는 최근에는 다시 또 특허 출원 수가 감소하는 추세거든요. 이는 이제 기술 쪽에서 어느 정도 포화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열심히 뭐 기술 개발을 하다가 더 이상 뭐 개발할 구석이 없으니까 특허 출원 수가 줄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어떤 특정 업체들이 기술을 독점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런 그래프 현황을 보이기도 합니다. 주요 출원인을 좀 살펴보자면은 독일의 워바인 알로이스가 327건, 일본의 미츠비시 중공업이 206건, 일본의 히다치가 185건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이 독일의 이제 워바인 알로이스는 독일의 억만장자 사업가이고 엔지니어 풍력 더빙 회사인 에네코의 설립자이자 소유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독일 풍력 에너지 사업에서 가장 성공한 회사 중에 하나고요. 네. 특허 체크했고요. 주가와 관련된 이야기 전략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재무적인 상황을 보면 사실은 이게 투자가 꽤 많이 필요한 그런 산업일 것 같은데 부채 비율이나 이런 건 상당히 안정적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익이 줄어들면서 올해는 PER이 꽤 높게 지금 나오는데요. 내년 이익을 반영하면 좀 낮아지는지 주가 밸류랑 주가 판단 좀 해주세요. 네. 네, 일단 수급 관련된 거 네. 먼저 말씀드리고 주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네. 최근에 1개월 동안에 이제 수급 동향을 봤었을 때 외국인이 19만 주, 기관이 23만 주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단가가 6만 3천 원 선에서 7만 원까지 약 10% 주가가 올랐거든요. 네. 그때 주로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양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주가를 좀 올린 부분들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물대가 6만 5천 원에서 7만 원 사이인데 현재는 매물대 상단에 현재 있습니다. 완벽하게 좀 거래량이 실린 돌파는 아니기 때문에 일단 조금 더 봐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렇지만 만약에 거래량이 있으면서 상승 돌파를 하면 추세가 상승 추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밸류에이션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면은 이 현재 주가 대비했었을 때 지난해 실적 2021년 실적 봤을 때는 이 멀티플 수준이 PER이 30배 수준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2021년에 이 수준 41배 멀티플보다는 현재 이 25% 정도 할인된 가격에서 현재 주가가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지금 그렇게 봤었을 때 충분히 20% 정도를 올라가게 된다면은 2022년 정고점이 83,400원까지는 트라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다만 이 실적에 대한 내년 실적도 좀 더 좋게 보고 있는데 이 사업 자체가 좀 캐펙스가 좀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성적인 지표인 밸류에이션 지표니 이 PER 지표에서 봤을 때는 이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업이익률이나 당기순이익률이 좀 개선된 부분들이 있어야지 PER 밸류에이션이 좀 더 나타날 것 같고요. 일단은 지난해 대비했을 때 밸류에이션 현재 구간에서는 아직 한 25% 정도의 밸류에이션 매력은 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가격대를 좀 뚫고 가면 위쪽으로 열려 있는 걸 긍정적으로 보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일단은 뭐 기술적 테크니컬 봤었을 네. 때는 이 2021년 9월 고점이 83,400원이거든요. 일단 그쪽에서 한 번 더 저항이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에 좀 강하게 돌파를 하고 이 정책 관련 테마 수혜가 좀 반등하면 예. 오버슈팅이 한번 나오면은
한 번 더 트라이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켓 주민 오늘은 풍력 관련된 얘기였고요. 대표적인 기업인 CS윈드 분석했습니다. 바로온 파트너스 이재준 대표, 정경민 변리사 두 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